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자리에 있었던 윤석열이란 자가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총을 든 계엄군과 장갑차를 바로 이곳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내란 수계와 일당들의 진입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여기 계신 국민들이 어떤 꼴을 당했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조국혁신당 당원동지 여러분들은 그 어느 것도 아닌 국가 폭력의 반대편에 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건 아닙니까?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국가폭력의 역사는 길었습니다. 멀리는 5.16, 12.12, 5.17 이런 숫자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국가 권력의 억압에 의해서, 폭압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은 피를 흘렸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1987년 정치적 민주화 이후 그런 일이 끝난 줄로 알았습니다. 웬일입니까?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자리에 있었던 윤석열이란 자가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총을 든 계엄군과 장갑차를 바로 이곳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내란 수계와 일당들의 진입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여기 계신 국민들이 어떤 꼴을 당했겠습니까? 보도에 따르면 저는 체포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과천 수방사 지하에 있는 비완 벙커에 갇혔을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보도를 듣고 제가 젊은 시절 20대 청년 시절 경찰 대공분실에 끌려갔던 트라우마가 떠올랐습니다. 캄캄한 방 안에서 불빛이 저의 얼굴만 비치고 건너편에 있던 사람들이 무엇을 할지 모르던 그 공포가 떠올랐습니다. 그렇지만 계엄령이 발포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몰려들고 있는 국민들과 함께 돼야 한다는 책무감 때문에 달려왔습니다. 만약에 그날 국민 여러분들께서 달려나와 장갑차와 맞서지 않았다면 온라인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성원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비완 벙커 밑에서 고문을 받고 있거나 소리 소문 없이 흔적도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다름 아니라 국회 안에서 싸웠던 국회의원보다도 헌법을 지키기 위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싸워주셨던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12월 3일 윤석열의 진입 쿠데타를 접하면서 저는 2019년을 떠올랐습니다. 검찰총장 윤석열이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오남용했을 때 수많은 국민들이 서초동에 나와 촛불을 밝히셨습니다. 거대한 서초동 십자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여기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서초동 십자가가 만들어졌지만 윤석열 쿠데타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거대한 서초동 십자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대통령이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윤석열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어떤 정책을 펼쳤습니까? 어떤 정치를 펼쳤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하는 정치를 했습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습니까?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기 자신과 자기의 배우자를 보호하는 것, 자기와 권력의 이해를 같이 한 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 그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난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윤석열 일당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렸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법적인 내란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자신의 고난을 늘 생각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위대합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맨몸으로 계엄군과 맞섰습니다. 맨몸으로 장갑차와 맞섰습니다. 맨몸으로 윤석열과 맞섰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지난 1차 계엄, 지난 1차 탄핵소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공할 것입니다. 좀 다른 국회의원이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들의 분노와 국민들의 의지와 국민들의 투지 때문에 우리 오늘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윤석열 탄핵은 끝이 아닙니다. 윤석열은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윤석열 탄핵은 비로소 시작입니다. 탄핵에 이어 윤석열과 그 일당이 범했던 내란 범죄 등 각종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 민생을 파괴한 자,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파괴한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사타치 밝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탄핵, 처벌, 그 다음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윤석열을 탄핵하고 윤석열을 구속 처벌하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합니다. 제4기 민주정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정권 교체를 하여 지난 정부가 하지 못했던 수많은 계획을 통해 민생과 복지를 강화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의 이 투쟁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탄핵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탄핵하고 처벌하고 정권 교체하고 민생과 복지가 확실히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불행히도 저는 그 투쟁의 대열에 함께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물러갈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슬프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를 대신하여 조국혁신당의 당원 동지들이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저를 대신하여 10배, 100배 싸워주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시 쉬겠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겠습니다. 저는 잠시 물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하나 부탁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하나 당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저를 대신하여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 주시겠습니까? 저를 대신하여 윤석열과 그 일당들의 처벌을 끝을 보도록 싸워주시겠습니까? 저를 대신하여 정권 교체를 이루고 제4기 민주정부가 수립되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싸워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저를 대신하여 새로운 민주정부 하에서 인생과 복지가 보장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도록 끝까지 싸워주시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당원 동지를 믿고 국민 여러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조국혁신당의 깃발 아래 가장 먼저 검찰 해체를 주장해왔고 가장 먼저 탄핵을 외쳐왔습니다.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혹시 성공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주에 또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주 또 해야 합니다. 저에게 약속해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까? 저에게 약속해 주십시오. 지치지 않을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고 물러갑니다. 조국혁신당 전 대표 조국입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당대표로서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시간은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부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1월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보고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로봇과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성공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두산로보틱스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여러분들께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두산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2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많은 수익을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전쟁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성공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께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 연세가 있으셔서 망설이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이나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보라고 추천해 주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292-3138 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성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292-3138 번호로 성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슈를 통해서 직접 돈을 벌 수 있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0% 무료로 진행되고 저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